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향해 포항 참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포항을 찾았지요. 포항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오다 보니 하상 높이랑 주거지역 높이가 비슷하다. 구조적으로 수지에 취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상태에선 배수 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하상 높이와 주거지역 높이가 바뀐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에서 응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히 선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제일 심각하다. 상가랑 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해 개정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도 200만 원인데 이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올리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요청하겠다. 저도 지방행정 해본 입장에서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로 접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너무 많이 아낀다.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재난지원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서 근본적 제도 변화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동 중엔 하수구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자 하천 높이는 정상화됐는데 이곳에 물이 차 있는 건 배수 펌프가 작동 안 하거나 용량이 작은 것 아니냐. 이 상태로 비가 오면 다시 찬다. 빨리 확인해서 정상 가동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정말 소름 돋는 경험과 디테일 아닙니까? 이어 5가지 대응책을 내놓았지요. 첫째, 이 지역 수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이런 수해가 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수해가 나도 침수 피해가 나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에 대한 보상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재 주택만 보상하게 돼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 금액 대상을 넓히도록 조속히 정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이 지역이 구조적으로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배수펌프장을 신속히 보완해 긴급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이재명 아닙니까? 반면 교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보다 늦게 포항을 찾은 교웅은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장소를 방문해 저기 보니까 물이 이만큼 들어가 있네. 이게 3m라며 등등의 반말을 하더니 저수지에 가서는 철근 콘크리트로 더 높이 올리라는 마치 토목 전문가 빙의된 지시를 합니다. 지난 신림 참사 장소에 방문했던 교웅에게 아는 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어준 총수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팔에 붙인 대통령 배치에 대해 탁현민은 제발 프로페셔널을 쓰라고 했지요. 어설픈 전문가 흉내는 가짜이자 개그일 뿐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직격할 경제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장부영 한국 IR 전략연구소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원달러 환율이 이 상태로 고공행진을 보이면 경제 위기다. 가장 큰 이유는 강달러가 주 요인이지만 한국적인 상황도 몇 가지 보태지면서 고환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도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에 무능했던 이명박 정권도 고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600억 달러 투입해서 고환율을 막았는데 이 정부는 이도 안 하고 있다. 한국적인 특수 상황은 첫째, 무려 30년간 지속되던 만성적인 무역 흑자가 정권 출범과 함께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첫 번째이다. 둘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고 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국민연금이 달러와 교환 수요가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셋째, 고환율 주식시장 하락장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화로 교환해서 관망하는 대기 수요가 달러 강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도 용인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며 한계 기업, 즉 순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개별 가정이나 개인들 중에서 소득이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위기가 나타나서 신용불량자도 다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엄혹한 상황인데 경정부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기재부나 산자부 중기부에서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무능이라는 것이다. 사전에 경고 등을 켜야 하는 언론도 경정부에서 떡고물 하나 받아먹겠다고 태평성대 같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이다. 이럴 때는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해서 그 세원을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 가게, 개인의 구제를 위해 써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누굴 탓하겠는가? 무지한 국민들의 선택이 부른 경제위기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깎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운데 하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가 조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던 바로 그 시점,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위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함이고 잘못된 의심일 수 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김건희 여사만이 갖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사용된 김 여사 소유의 5개 증권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 밑까지 치솟고 있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급의 경제 침체에 대응해야 할 지금 이런 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두일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환율이 무슨 비트코인 차트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의 적신호다. 당장 지난 8월에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번 달에는 새로운 무역 적자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짧은 기간의 윤석열에 의해서 말이다. 정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하루 퇴근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이재명, 김혜경 출석 요구하면서 계속 공안정국 만들어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기레기들은 1130원 넘었다고 외환위기를 외치며 나라를 걱정하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제 1400원 곧 돌파할 기세인데 어쩌면 이렇게 평온하고 관조적인 자세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바지단이 바뀐 것이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냐고. 다 죽게 생겼다고. 금리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고가 아니라 미국 등과 통화 수합이라도 설득해서 발표하고 지금 산유국들은 원유 감산하겠다고 발표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의 대외적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라는 말이다. 이 무능한 작자들아.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아무리 무능한 정권이라도 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야말로 무능의 경정부가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정치는 오로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 전기차 업체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단기적인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업체의 국외 이전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됩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뚜렷한 원칙하에 외교는 치밀하고 섬세하며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서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외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교 실패는 엄청난 국익 손실을 불러옵니다. 특히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외교라인 문책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특별협상단을 파견하여 신속한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지배일 뿐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이었던 최종건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국내적 지지를 강하게 받지 못하는 나라의 정상.
그리고 도덕적 근간이 많이 약한 정상은 외교 활동하는데 매우 제약이 많습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와 절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듯 경정권으로는 회생 불가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